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중국 증시의 폭등으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섰죠. 중국 경제 성장률 5%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지급 준비율 0.5%포인트 인하를 발표했고요. 가파르고 급격하게 상승하는 중국 증시에 따라 최근 약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이 중국 증시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가상자산 업계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맞죠. 지난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서 금융당국에 통보해야만 하는데요.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 행위 현황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향후 검찰 수사 등을 고려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가상자산 거래소 내 이상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업무는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 피해액이 이 지난해만 1조 41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 행위 피해자는 4,377명, 피해액은 1조 415억 원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가상자산 불법 행위 피해액은 지난 2020년 2,136억 원에서 2021년 3조 1,282억 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까지 1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죠. 올해는 증가세가 가팔라서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피해자 수가 지난해 1년간 피해자 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중 로맨스 스캠이 176건, 주식 리딩방이 194건, 온라인 스캠이 196건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리플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 채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강세 신호가 포착되었다라는 보도입니다.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법적 측면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중립적인 판사들이 리플의 주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으며 이로 인해서 리플의 가격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 크립토 뉴스는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70% 이상 상승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XRP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향후 큰 폭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귀추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2%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8,460만 5천 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1.44% 하락하고 있네요. 329만 6천 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플입니다. 0.97% 하락하고 있네요. 718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폴리스웜 16.46%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24.0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루미웨이브 15.31% 상승해서 33.89원. 앱토스 7.33% 상승하고 있습니다. 12,450원의 가격입니다. 스텝앱 6.36% 상승하고 있네요. 4.148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5.18% 상승해서 33.33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페페 오늘 역시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8.45% 하락세고요. 0.013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밈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캐디노독스 월드 역시도 하락하고 있네요. 6.49% 하락해서 9.159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캄 6.42% 하락해서 1,924원, 시빅 6.35% 하락해서 23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젝티브 6.35% 역시 하락하고 있고요. 26,70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루미웨이브 강하게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5.45% 상승하고 있고요. 폴리스웜 역시도 강한 상승세 보입니다. 16.94%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브스 3.65%, 세이 2.16%, 알케미페이 3.87% 상승세 보이고 있네요. 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코인 예언가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변동성이 아무래도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내가 좀 살펴봐야 될지 하는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나도 방송을 쭉 보면서 해보고 싶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일주일 만에 저번 주 수요일 이후에 뵙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뭐 매매는 좀 잘 하셨습니까? 네, 장이 생각보다 어떠셨어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래서 좀 지지 저항 같은 게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추세선대로 좀 흘러와가지고 네. 위에서는 롱 포지션 정확히 들어가고 밑에서는 숏 포지션 정확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수익 창출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주일간 이 중동발 악재가 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장세 속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계속 수익을 창출하셨고 또 예측한 대로 흘러갔다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전문가님?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랑 그리고 차트를 계속 보는 꾸준함? 이게 좀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 수익이 잘 안 난다고 하고 뭐 매매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렵다고 좀 해주시기도 하셨죠, 솔직하게.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어렵기도 했지만 제가 그 당시 해칭 전략을 좀 실험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너무 자만해서 그것 때문에 네. 좀 생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네,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랑 거의 비슷한 전략인데 네.
근데 좀 그것 때문에 제가 차트 보는 거를 좀 피하고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도 일단은 뭐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계속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계속 만약에 그대로 갔었으면 네. 저는 그냥 실패한 채로 끝났겠지만 어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려운 길을 계속 가보겠다 해서 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지금 계속 약간 팠거든요. 시상식 같으세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실패했는데도 계속 하다 보니까 더 잘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도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해온 게 또 다시 좋은 길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투자의 길, 내 포트폴리오 잘 마련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종이 비행기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전문가님께서 특허까지도 준비 중이다 하는 전략을 최초 공개해 주신다. 라고 해요. 펀드 매니저, 헤지 펀드 매니저, 그리고 프롭 트레이더 이 운용 방식을 전부 섞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전에도 자산 운용과 또 이제 해칭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었습니다.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그런데 오늘 것은 정말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운용하는 사람 찾기는 힘들 건데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덧붙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 보죠. 네, 여기 자료 화면 준비됐고요. 네. 그 다음에 키워드는 자산 배분이랑 포뮬러 플랜, 그리고 해칭 전략이에요. 네.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시드마다 다 자산 운용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네.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안전자산 배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금 한 돈이 거의 한 45만 원 이 정도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안전자산으로 배분하기 힘들고 갑자기 이제 절반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코인을 분할 매수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100만 원으로 우리가 시드로 시작을 하면요. 네, 코인 한 개를 딱 정해서 하거나 아니면 네. 코인 한 두세 개를 하는데 10만 원, 2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1000만 원 이거는 안전자산을 이렇게 배분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 좀 위험 자산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좀 어느 정도 돈은 벌어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러, 금, 엔화에 네. 한 4, 그러니까 1000만 원 기준이니까 4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 근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금이랑 달러, 현물, 금, 달러, 엔화 엔화. 이 세 가지에서 네. 좀 차트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갈지 그런 거를 따져서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좀 네. 달러 같은 경우 1305원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 매수를 했고 또 금 같은 경우 완전 최고점에서 내려갈 거라 생각했는데 네. 거기를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금은 솔직히 좀 적게 배분하는 게 좋고 네. 엔화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확률, 올라갈 확률 다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달러를 5, 금을 2, 엔화 3 이 정도로 이렇게 배분하는 게 좋죠. 네. 4를 배분한 거에서 5대 2대 3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자산 같은 경우에는 현물, 선물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1억 이사는 좀 지키는 게 좋아요. 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안전자산 보수적으로 해치요. 접근해라. 네, 안 잃는 게 중요해요. 네. 이때쯤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 그래서 안전자산을 하는데 네. 채권까지 추가를 해요. 그렇게 해서 7, 그리고 위험자산을 3 이런 식으로 해요. 자산 배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해칭 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과의 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 금이랑 주식 이렇게 해지를 하거나 네. 아니면 채권과 주식. 여기 같은 경우에는 코인과 금, 뭐 채권과 금 이런 식으로 네. 볼 수가 있죠. 아. 그리고 또 위험자산 하나씩. 길이 네.
위험자산끼리 해지도 뭐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해지를 하는 기아차와 애플. 네, 그런 식으로 뭐 예시를 아예- 들어주신 건 거죠? 네네. 아예 연관이 없는 네. 예, 그런 걸로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뮬러 플랜이라고 있는데 네. 이거는 호재, 악재 상관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호재, 악재나 이런 거 상관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직하게 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네.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본 원칙에 따라 주식, 코인을 매매하는 방법. 네. 이것만 보면 딱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저희 같은 트레이더들은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어디에서 올라갈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좀 뭐 매물대 구간에 매수, 그리고 매도 이런 식으로 걸어놓는 네. 거예요. 아, 여러 가지로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완전히 정해놓은 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예시를 들면 네. 포뮬러 플랜이란 원래 좀 올라가면 매도하고 내려가면 매수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거의 채권이나 주식으로 예를 들거든요. 네. 그 투자 자산 운용사 책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는 올라가면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을 매수를 해요. 네. 그리고 또 더 올라가면 채권을 매수하고 또 주식을 매도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90대 10까지 가겠죠. 네. 90대 10까지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남들은 2배 벌 때 저는 뭐 한 10으로 10%로 계속 버는 거겠죠. 오. 그래서 뭐 불장 때는 많이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요. 네, 포뮬러 플랜 단점이 그거예요. 너무 올라가면 안 좋다. 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정해놓은 구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웬만해서는 좀 숙련되고 이해하는 사람이 해야지 네. 아무 때나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K마다 이렇게 해놨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불장 조금만 와도 네. 바로 그렇게 남들보다 이득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 좋은 거고 올라갈 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주식 비중이 낮은 채로 올라가고 네. 그래서 상승 하락을 맞출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좋아요. 오. 계속 올라가면 수익 이런 식으로 계속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무한 예측이 네. 증식을 하는군요. 네, 맞아요. 계속 그만큼의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장점은 안전한 자산 운용이 가능하고 네. 박스권 안에서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요. 만약에 아까 올라가면 네. 60대 40, 70대 30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60대 40에서 계속 박스권 왔다 갔다 하면 그거를 50대 50, 40대 60, 50대 네. 50, 40대 60 이렇게 하면서 10만큼의 차익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단점이 불장이 온다면 수익성이 낮다. 아까 말씀드린 거. 네. 그래서 제가 쓰는 해칭 전략은 포뮬러 플랜에다가 롱숏 전략을 좀 이렇게 섞은 거예요. 아, 좋은 것만 쏙쏙 하는 거군요. 네. 네. 주식 채권을 롱숏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동시에 진입을 해요, 맨 처음에. 네. 50, 50 이런 식으로. 난생 처음 들어보긴 합니다. 정말. 네. 제가 만든 거래가지고. 오. 네, 네. 그래서 올라간다면 롱 포지션 익절하고 숏 포지션은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했다. 네. 그러면 포뮬러 플랜 같은 경우에는 60대 40이잖아요. 이것 또한 60대 40인데 롱 포지션이 40이고 숏 포지션이 60인 거죠. 네. 더 올라가면 뭐 70대 30. 근데 이거는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식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확률에 따라서 다르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올라갔을 때 네. 1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좀 올라갔을 때 현재 뭐 비트코인 가격이 62K다. 오. 근데 한 62.5K에서 좀 약간 반등이 나올 것 같아. 하락할 것 같아요. 근데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5 정도만 매수하고 5 정도만 팔고.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 60대 40, 50대 50, 20 차이가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10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65K 정도에서 좀 크게 하락할 것 같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는 15만큼을 이렇게 여기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박스권이 형성될 때는 계속 그만큼의 수익 창출을 계속해요. 근데 뚫리잖아요. 뚫리면 그러면 어떻게 뭐 60대 40 상태로 70대 30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뚫리면 그 상황에서 바로 그만큼을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매수한 만큼 바로 매도를 해요. 15를 매수했다. 그럼 바로 15를 매도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추가 매수한 게 아닌 게 돼요. 네. 그러면 올라갔을 때도 손해를 안 보는 거죠.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가 있군요. 네, 바로 그렇게 단점을 봉쇄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걸로. 네. 그래서 그 다음 거를 보면 헤지펀드 운용 전략과 비슷하다. 평소에는 롱숏 에퀴티 마켓 뉴트럴 이거 네. 시장 중립형. 발음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아까 구글 번역기로 네. 돌려봤습니다. 연습 좀 하고 오셨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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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평소에는 50대 50으로 이렇게 가요. 애매할 때.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러면 그냥 50대 50으로 유지를 해요. 음. 근데 상승을 한다. 그러면 숏 비아시드 여기 하락 편중형으로 가는 거예요. 네. 60대 40 이런 식으로. 오. 그리고 하락 시에는 롱을 추가 매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먹는 거. 네. 그래서 비트코인 62K에서 진입했을 때 볼륨이 0.1이다. 0.1 숏 포지션, 롱 포지션을 동시에 진입했다. 그렇게 돼서 63K로 올라갔으면 그러면 0.09, 롱 포지션은 0.09, 네. 숏 포지션은 0.11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계속 내려간다. 내려가면 저는 0.02만큼의 수익을 계속 창출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65K로 상승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매수하다 보니까 롱 포지션은 0.07이 됐고 네. 숏 포지션은 0.13이 됐어요. 0.06만큼 벌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확히 맞춰서 그때부터 하락을 했다. 그러면 0.06만큼의 지속적인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네. 내려가면 0.06을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오, 좋네요. 네, 그래서 그 수익을 계속 먹고 만약에 그 본전이 왔다. 그러면 다시 그 아까 말씀드린 마켓 뉴트럴 중립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65K에서 진입했을 때 네. 네, 볼륨 0.1 롱숏 포지션 동시에 진입했을 때 아까랑 거의 비슷한 거죠. 네. 거기에서 63K로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 롱 포지션을 추가 매수를 했고 숏 포지션을 그 뭐 매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0.11, 0.09로 이렇게 0.02 차이가 났어요. 아까랑 완전 반대로. 근데 거기에서 반대로. 네. 네, 60K로 잠시만요. 제가 네. 잘못 쓴 것 같은데. 60K로 네. 맞나?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해는 됐으니까요. 네. 설명해 주신 게 맞고. 네, 65K 같아요, 이거. 65K로 상승했을 때 네. 뭐 지속적인 어쨌든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네, 60K로 하락했을 때 네. 롱 포지션 0.13. 그렇죠. 롱과 숏을 섞어서 쓰니까. 네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올라가면 롱 포지션 매도, 숏 포지션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네. 내려간다면 롱 포지션 추가 매수, 숏 포지션 익절이지만 포지션이 커진다면 전략을 수정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네. 그 포지션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르네. 죄송합니다. 그 포지션이 줄어들 때까지 네, 추가 매수를 생략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는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서 0.2를 유지를 했잖아요. 유지를 하는데 만약에 크기가 좀 한 0.3, 0.4까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 시드에 비해서 좀 많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만약에 올라갈 때는 롱 매도를 하고 내려갈 때는 숏 매도를 한다. 이렇게 되면 크기가 계속 줄어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0.2까지 다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분할 롱 포지션 매도를 하고 네. 내려갈 때는 분할 숏 포지션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크기를 계속 줄여서 네. 그렇게 쭉 갈 수 있는데 결국에 한 포지션은 마이너스 상황일 거예요. 왜냐? 한 포지션으로 계속 갔으니까 크기가 커진 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손실은 감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상승이 나왔으면은 네. 손절을 하기가 네. 손실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감수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칭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게 보이겠지만
레버리지 뭐 아니죠. 이런 것도 네. 한다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에서 유효하다. 하지만 네. 박스권 이탈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매수한 금액만큼 재매도. 네. 그래서 63K에서 0.1씩 진입한다. 그러면 0.12, 0.08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단 이탈하면 바로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0.2 매수한 거를 매도한 거를 바로 재매수. 그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맞춰요. 네. 그러면 원래 냅뒀으면 0.04로 이렇게 손실을 쭉 보는 건데 이렇게 대응함으로써 0.02만큼 손실 보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전략은 말로 들을 때 절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폭락장, 폭등장이 왔을 때는 진짜 크기가 엄청 커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던 거고. 네. 그래서 손실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쓴다고 하면. 네. 그래서 이 전략이 완벽해지려면 차트 분석, 트레이딩, 해칭의 이해, 추세 매매, 역추세 모든 게 매매. 다 돼야지 가능한 거군요. 네, 매수 매도의 판단 이런 것도 다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잘 사용했을 때 네. 청산 걱정 없이 일주일 동안 400%의 수익을 얻었어요. 오. 저번에 250%인가 수익을 얻었다 했잖아요. 네. 그 뒤로 또 400% 수익을 얻었거든요. 50달러로 실험을 해서 얼마 안 되지만 네. 네, 231달러의 P&L을 얻었어요. 아, 좋습니다. 네. 정말 수익까지도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만 한다면 네. 누구나 다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잡아가시면 많은 분들께서 전혀 코인 고민 없이 쉽게 빠르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역시도 이제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수익 사냥을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코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오늘은 어떤 코인이 더 좋은 코인일지 왕중 왕을 가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도훈의 승부수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리플 그리고 솔라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리플 가격부터 먼저 볼게요. 네, 리플은 1.1%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717원의 가격을 형성해 주고 있고요. 솔라나는 3.47% 리플보다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만 4,500원의 가격을 형성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하락 장세 속에서도 그래도 상승분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SEC의 항소 때문에 밀리는 모습, 그 다음에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호재거리들이 있었죠. 또 트레이더들이 뭐 76%나 롱 포지션을 선택하는 등 좀 더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최대 거래소인 메르카도 비트코인과 제휴를 맺은 게 리플이고요. 솔라나 역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장세지만서도 신규 토큰을 발행한 것이 무려 87%나 됐기 때문에 이 강한 점유율로 덱스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이 더 올라갈지 솔라나가 더 올라갈지 정말 쟁쟁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리플과 솔라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차트랑 같이 바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플 먼저 봐볼게요. 네. 리플을 보면 이게 240분봉이거든요. 여기서 선을 그어봤을 때 이 구간에서 저항 3번, 4번까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번 뚫어줘서 좀 불장이 오나 싶었는데 네. 여기서 한번 리또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으면서 아 이건 불장이다 이렇게 신호를 주고 네. 여기를 한 번에 떨구는 거예요. 추세선 밑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 밑으로 들어온 순간 그때부터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리또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네. 이것도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그어졌어요. 오. 정확히 지지, 지지, 지지. 네. 또 여기 지지 받았던 구간이고 저항, 저항, 저항. 음. 이렇게 저항도 정확히 맞았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거란 거는 예측할 네.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갔어도 네. 이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롱 포지션으로 이렇게 갈아타면서 올라갈 걸 생각했어야 됐는데 한번 여기서 페이크가 나오고 또 여기를 뚫어주면서 여기도 페이크 나오다가 결국 위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솔직히 노란 추세선을 본다면 여기서 롱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긴 해요. 오. 지금 당장은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네.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주황색 추세선을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았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네. 좀 약간 기다렸다가 만약에 이게 횡보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았다. 0.53 이쯤에서 지지를 받았으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네, 지금 당장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 지금 당장 0.53이잖아요.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 여기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내려갔다가 여기 올라왔거나 이럴 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승률이 좋아요. 오. 네, 지금이 승률이 한 40%, 45%라면 여기에서 확인 매매를 한다면 한 60%, 7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약간 기다렸다가 그렇게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고 네. 리플 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네,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솔라나를 한번 봐볼게요. 네. 솔라나를 보면 솔라나도 이번에 완전히 추세선대로 흘러왔거든요. 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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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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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약간 빗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방향을 본다면 약간 올라가서 149달러 여기서 한번 리테스트 저항을 받고 그런 다음 이렇게 떨어져서 137달러까지 가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이렇게 쭉 떨어져 가지고 135달러 지지받은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거나 아니면 136, 137달러 이쯤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랜이 있어요. 네. 하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플랜대로 갔을 때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가든 그냥 내려가든 137달러는 찍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이랑 비교해보면 리플은 롱 포지션을 들어가야 할 자리인데 솔라나는 좀 애매하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자리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리플이 지금은 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플과 솔라나 중에는 리플을 좀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인의 사랑과 또 뭐 애증이 섞인 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플 투자자분들께서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혼자서 내 종목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또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 트론 그리고 토카막 네트워크죠. 두 가지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론 먼저 가격 볼게요. 네, 트론은 1.44% 이 하락 장세 속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생태계가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론은 저스트로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비트 토렌트, 스팀 달러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과 인수 합병을 하면서 이 몸집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죠. 파벨 드로프, 이 CEO가 딱 파리의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체포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많은 분들께서 톤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톤코인은 이 밈코인 생태계, 밈코인이 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다라는 거를 미리 안 거죠. 이제 유행에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플랫폼인 밈랜디아를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투자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 역시나 예전에도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는 트론 그리고 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트론 먼저 한번 봐볼게요. 트론은 이때 웨지 모양 형성하고 나서 한 번에 쭉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나서 여기에서 좀 추세선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추세선이 완성됐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조금 떨어졌어요. 거의 한 비트코인보다 덜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뭔가 비트코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고 네. 걷다가 이 추세선 안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뭐 0.1533 이 정도까지 찍을 확률이 있지만 좀 더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0.164 이쯤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쯤까지는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거나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구간까지는 갈 확률이 높다고 보니까 네. 그래서 좀 트론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걷다가 여기 지지 라인이 확실해서 내려온다고 긍정적으로. 하면 네. 내려온다고 하면 0.144 이쯤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웨지 모양에서 그 바로 전 고점 음. 그곳이랑 안 겹쳐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도 위배되지가 않죠. 네. 그래가지고 트론은 좀 단기적으로 0.144 이쯤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 네. 그 아래로 하락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한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랬을 때 아니면 웬만하면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토카막 네트워크 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톤 같은 경우 톤도 좀 여기 초록색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저점끼리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긴 해요. 네. 근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아직은 신뢰성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약간 맞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서 신뢰성 있는 걸로 좀 중장기 네. 이런 선으로 그었을 때는 여기서는 저항 4번, 저항 5번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는 지지 2번을 받은 추세선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구간까지는 올 수가 있어도 네. 0.587달러 이 구간까지 올 수가 있어도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저항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걷다가 이 구간을 피보나치 비율을 찍어보면 웬만하면 맞을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당장 올라온다고 해도 네. 0.236 그리고 좀 올라온다고 시간 지났다 이러면 0.382 그거를 대충 그어서 그렇지 어쨌든 0.786, 0.618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뚫는다면 뭐 이렇게 상방으로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뭐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트론도 이 구간을 뚫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여기 저항받을 확률이 높아 보여서 네. 네, 그래도 좀 저는 트론을 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트론 그리고 톤 중에서는 좀 더 트론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차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추세선도 그려보고 보니까 좀 쉬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코너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빠지면 섭섭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시간인데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통해서 미래 가격을 예측해 주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바로 차트 살펴보러 갈게요. 네, 비트코인 1.26% 하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8,455만 5천 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비트코인 현재 어떻게 좀 흐름을 보고 계실까요? 바로 이제 네. 차트랑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려갈 게 다 여기에 정해져 있었어요. 이 초록색 추세선 보면 여기서 지지 4번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았던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대로 정확히 흘러갔고 걷다가 여기서 한 번 내려온 다음에 리테스트까지 했어요. 리테스트 저항 받고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하락장이 시작될 거라고 알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추세선은 제가 잘못 그은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딱 맞았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추세선이 이어졌어요. 핑크색 네. 추세선. 네, 주황색 추세선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도 정확히 이걸 뚫자마자 상방으로 갔었고 또 그 다음에는 바로 몇 시간 전에 네. 한번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좀 오르다가 네. 64,400달러에서 네. 그때 이렇게 추세선 하방 이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만약에 좀 그렇게 시나리오를 쓴다면 올라가서 63,900달러 이 부근에서 저항을 네. 받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좀 더 내려온 다음에 한 61,000 혹은 59,000달러 여기까지 내려오는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한 번에 내려오기보다는 네. 뭔가 이슈 같은 게 없다. 이렇게 되면 한번 올라갔다 여기 내려갔다가 한번 반등 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가 좀 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네. 중국 증시가 굉장히 올라와가지고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선은 어느 구간에서 저항을 네. 받을 확률이 높은지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은지 음. 그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네. 또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을 말했잖아요. 네.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 지지를 받을 구간을 어떻게 찾냐? 네.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좀 많이 겹치는 구간을 찾으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봉을 이렇게 가서 네. 좀 이런 구간 여기서 한번 많이 겹치고 지지 저항을 많이 받은 구간을 찾아봐요. 그러면 이 구간이 보여요. 네. 여기서 쭉 간다고 하면 여기 지지받고 지지받고 이 구간이 겹쳤죠. 그리고 매물대도 많고 네. 그러면 61,000달러에서는 웬만하면 멈출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걷다가 여기서 한번 멈춘 구간이 네. 바로 61,000달러 같거든요. 음. 이 구간에서 약간 삐끗한 거. 음. 그래서 이 길게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삐끗한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여기 밑꼬리 단 거예요. 밑꼬리 단 게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구간에서 올릴 만한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겠죠. 네, 네. 그래서 밑꼬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다음에 이 구간에서 지금 당장은 여기를 전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이 전저점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미 해소가 됐잖아요. 전저점 위에서 네. 지지를 받는 거. 그래서 그 다음 내려간다. 그러면 이 구간이겠죠. 61,000달러에서 지지받고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거는 59,000 혹은 59,300 여기에서 모인 구간. 59,300달러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A, B, C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파동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네. 58,600 이 정도를 찔 거예요. 시간이 뭐 이렇게 지난다면 더 내려갈 거고. 그런 다음에 상승을 해서 이 구간에서 저항 받을 텐데 이 구간을 뚫어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리테스트 지지를 받는다면 그럼 폭발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리테스트 받는 순간 상방 확률 한 70% 80%라고 보면 돼요. 저항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좀 한 하락 확률이 70%라고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락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3파동 여기에서 지지받을 확률도 있고 네. 아니면 한 번 더 부딪혀서 내려온 다음에 57,000달러에서 지지받고 올라올 확률 이렇게가 제일 지금은 높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4시간 봉으로 본다면 네. 혹여나 뭔가 진짜 이슈 뭐 이런 게 또 터지잖아요. 네. 그 구간은 여기일 거예요. 57,000달러에서 터질 거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터져서 또 내려오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 그러면 49,000달러 이쯤까지도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만약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69,000달러를 뚫어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흐름을 좀 짚어주셨고요. 하락 장세가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비해야 될 가격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좀 간략하게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가격 먼저 봐야겠죠? 이더리움 가격 볼게요. 네, 이더리움 가격은 1.76%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328만 5천 원의 가격을 그려내고 있네요.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대장이다 보니까 좀 그래도 몸집이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무빙을 보여줄지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이더리움 차트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일봉 차트를 보면 네. 지금 정확히 웨지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고점은 내려오고 저점은 올라가고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이 2230달러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60달러 네. 이 구간까지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크게 받는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상승장이 시작될 확률이 높아요. 오. 제가 왜 하락 먼저 말씀드리냐면 네. 여기서 한번 내려왔다가 하방 이탈을 했잖아요. 하방 이탈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페이크를 줬거든요. 네. 페이크를 줘가지고 저는 이거를 좀 그렇게 하락의 시그널을 좀 더 강하게 보시는 겁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휩소 페이크를 주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먼저 하락을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게 제가 봤었을 때는 좀 더 네. 이제 먼저 한 대 맞고 이제 설명해 주겠다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군요. 네. 좀 더 이제 가능성이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셔서 하락으로 이제 예언을 해주신 거군요. 네, 우선은 그 가지수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 네. 상승도 있는지 한번 봐보긴 할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저항 받은 게 또 휩소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고점끼리 있는다. 그럼 여기서 정확히 저항받은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추세선은 유효하단 거고 네.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지지가 정확히 맞죠? 네. 그러면 이거는 2220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구간 이 구간까지 내려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2239 이 구간까지는 네. 내려갈 확률이 거의 한 60% 70%? 그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간에 멈추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구간은 전 저점에서 약간 빈 2340달러 네. 이 구간에서 한번 멈출 거고 하지만 이 구간에서 약간 반등 온 다음에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 구간은 예전에 지지를 받았던 곳이 저항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구간이 저항을 받는 그 구간일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2230 이 정도까지 내려갈 텐데 여기서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하지만 이 구간이 만약에 뚫린다면 그때는 이 장기적으로는 웨지를 해가지고 결국 이 구간까지 와서 이렇게 반등이 크게 올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이 2000달러 이 구간이 뚫린다면 그때는 좀 크게 하락을 대비하는 게 좋아 보여요. 어쨌든 매수 구간에는 매수를 하지만 네. 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좀 분할 손절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위험에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더리움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하락장이 찾아왔었을 때 우리가 대비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정신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예언 남겨주신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482의 종이 비행기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9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정 대장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코인 원정. 원정. 네.